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국 AI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과 대만의 공공기관도 차단했고요. 미국 의회와 국방부에서는 아예 금지했어요.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선 다운로드조차 막아버렸죠. 도대체 이 중국 AI가 뭐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차바사요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서 중국판 챗GPT,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대형 언어 모델,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의 중국 버전이에요. 저도 사실 요새 챗GPT 막 혼자서 같이 대화할 때도 있고 되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니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판 딥시크를 보면 단순한 그냥 챗봇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용할 때 하는 키 입력 패턴 그리고 이 사용자의 타이핑 습관까지 다 수집을 해서 항저우 본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딥시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고 어떤 패턴으로 타이핑하는지까지 다 중국이 수집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키 입력 패턴이랑 타이핑 습관까지 분석된다? 그러면 특정 개인이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까지도 추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킹할 때 사용자의 입력 패턴을 분석하면 이 보안 측면에서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소름 돋는 게요. 중국에는 국가정보법 제7조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라고 실제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를 하면요. 개인 데이터든 기업 데이터든 다 넘겨야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딥시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결국 중국 정부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미국 의회와 국방부에서도 역시 이걸 원천 차단한 거고요. 일본과 대만 정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결국 이런 흐름을 따라간 거고요. 사실 AI와 자동차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IT 제품으로 바뀌고 있죠. 차량 내 AI 음성 비서 제가 리뷰를 통해서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또 자율주행 센서까지 전부 다 AI와 연결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타고 온 거 영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남겼었잖아요. 이런 자율주행 택시도 AI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측면에서 AI 방식이 중국과 미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요, 차량 자체의 기술력을 극대화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크죠. 그런데 중국은요, 중국 자국 내 전체 도로 인프라를 다 활용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가져가고요. 다른 방면에서 정확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단순 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종종 나옵니다. 단순한 자동차 센서만으로만 주행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인프라와 클라우드를 다 연결해서 자율주행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교차로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량 센서만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와 신호 시스템이 다 연동돼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인 거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랑 기아가 이 딥시크 AI를 차단한 이유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차량의 데이터가 중국의 AI 시스템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패턴, 차량 이동 데이터, 스마트카 AI 시스템까지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데이터 보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수준은 반대로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0년도에 1,509억 원에서 지금 연평균 약 4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현재 국산차 중에서 이런 기술이 가장 고도화돼서 적용된 차량이 제네시스 G90이에요. 근데 여전히 AI 기반한 자율주행에서는 글로벌 리더들과의 격차는 상당합니다.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AI 학습량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규제 문제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정작 실험을 할 공간조차 좀 한정적이죠.
한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의 딱 중간 정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차 자체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요. 이 도로 인프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접근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이 AI 전쟁 상황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인프라 구축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이 이런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와 자동차 산업의 융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산업에서 AI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지금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결정하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와 자동차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 확보 거기다가 정책적인 규제 완화까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 같은 수용자의 태도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고 댓글도 지금까지도 뭐 불안하다, 검증이 덜 됐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율주행차는 웬 말이에요. 만약에 나온다 치면 와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운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이 중국이 이렇게나 빨리 자율주행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중국 사회의 수용성이 좀 높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중국은 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도 굉장히 몰빵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와 안전성 우려 때문에 사회적 논의나 체험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 자체가 확대돼야 되고요.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돼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어야 이런 무서운 AI 전쟁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자동차 업계에 한 7년 정도 와 있는데요. 이만큼 이 주변이 살벌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가 좀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도 자동차 제품을 판단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요새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미리 전달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직접 타보고 또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중국차, 미국차, 일본차 상관없이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들을 타보고 실제로 제품력이 어떤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하고 경쟁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새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국차가 대두되면서 시장을 위협하는 생태계, 이 AI 자율주행 발전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통해서 다음 따끈따끈한 뜨거운 감자 같은 소식들도 계속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빠이!